결혼식이 무너진 뒤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아버지 이상철이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체면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느꼈고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여겼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집안의 기둥으로 서 있으리라 믿어왔으나 그 믿음은 종이처럼 구겨져 버렸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낡은 양복을 꺼내 입고 구겨진 이력서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는 언제나 같은 대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미 충원되었습니다. 그 말들은 짧고 건조하였으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칼날은 그의 체면을 베어내어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중소기업 면접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셔츠에는 아직 다림질 선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구겨진 이력서를 매만지며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면접관의 표정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무심하였습니다. 경력이 훌륭하시지만 저희는 젊은 인재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길 신문 가판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신문에는 하늘건설과 관련된 결혼식 파탄 소식이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펼쳐들지 못하고 조용히 시선을 떨군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삶과 가문의 체면이 함께 무너졌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밤마다 남편의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보다 밤에 더 축 처지는 어깨를 알아차렸고 따뜻한 국을 끓여 식탁에 올려놓곤 하였습니다. 그녀는 말보다 밥 한 끼로 마음을 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국의 온기마저 쉽게 식어버렸습니다. 밥그릇은 비워졌으나 마음의 그릇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식탁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차남 이지화는 해고 사실을 끝내 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작은 트러블에서 비롯된 일이라 항변하고 싶었으나 아버지 앞에서는 변명조차 사치였습니다. 밤이 되면 집 앞 골목을 서성이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여전히 전 여자친구의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웃던 그녀의 얼굴, 함께 찍은 운동장 사진, 메시지 하나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지우지 못한 채 화면을 덮었고 화면이 꺼진 뒤에도 마음은 오랫동안 어두웠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그는 혼잣말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청춘도 사랑도 자존심도. 말은 짧았으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막내 이수빈은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질수록 숫자와 외모에 더 매달렸습니다. 촬영 조명 아래에서 밝게 웃고 또렷한 말투로 자신의 내일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이 끝나고 조명을 끄면 거울 속에는 피로와 불안이 지워지지 않고 남았습니다. 그녀는 유튜브 구독자 수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성공이라는 단어를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성공만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불안 위에 놓인 다리와 같다는 점도 알았습니다. 다리가 흔들릴수록 그녀는 더 높은 하이힐을 골랐습니다. 발은 아팠고 마음은 더 쉽게 지쳐갔습니다. 집안의 식탁은 여전히 차려졌으나 젓가락은 동시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국을 먼저 떠넣었고 다정은 반찬을 밀어주었습니다. 지화는 눈을 들려 하였으나 들리지 않았고 수비는 물을 채웠으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한숨과 체면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의 모습은 그대로였으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장남 이지혁은 스스로 벌을 받듯 몸을 혹사하였습니다. 벽돌과 철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갈라진 손바닥으로 하루를 끝내곤 하였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의 소리가 줄어들 것이라 믿었으나 마음의 소리는 더 오래 남았습니다. 결혼식장의 웅성거림, 아버지의 굳은 입술, 어머니의 젖은 손수건, 은호의 눈빛, 성재의 침묵. 그 소리들이 차례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현장에서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의 동료가 놀라 그의 어깨를 잡았고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흰 환자복을 입은 채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몸은 버틸 수 있어도 마음은 버티지 못하는구나. 숨은 이어졌으나 체면은 이어지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박성재는 병실로 향하였습니다.
벗의 몰락 앞에서 연민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지역은 도움을 거부하였고 성재는 그 거부를 자존심의 마지막 형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이 벗을 더 깊은 그늘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병실을 떠났습니다. 말하지 않은 말이 공기 속에 남았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갈라졌습니다. 지은호는 낮에는 손님을 맞이하며 억지 미소를 보였고 밤에는 불 꺼진 가게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역의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넌 나하고 안 어울려. 그 말은 서늘하였으나 결혼식장에서 무너진 그의 모습은 그 서늘함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미움은 말하지 못하였고 연민은 조용히 자리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뜻밖의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조건은 과하게 좋았습니다. 서명하면서도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책임이 앞섰습니다. 그녀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서명은 앞으로의 날들을 향한 얇은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그녀는 균형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상철은 어느 날 오후 집 앞에서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불꽃이 빨갛게 타오르고 잿빛 연기가 허공으로 퍼졌습니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길은 하나가 아니다. 돌아가더라도 걸어야 한다. 그 말은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었고 집안에도 작은 다짐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식탁 위의 밥상은 다시 차려졌습니다. 오늘은 밥을 먹자. 상철의 짧은 한마디는 식탁 위의 침묵을 풀어주었습니다. 지화는 젓가락을 들었고 수비는 물을 따랐습니다. 지역은 국을 떠넣었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짧지만 확실한 안도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건설의 서류에는 손해배상이라는 글씨가 적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영나의 작업실에는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쪽지가 반복되었습니다. 지역의 전화기에는 그날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낯선 문자가 도착하였습니다. 곧 더 큰 파도가 밀려올 예정이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고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체면은 회복되지 않았으나 그 자리에 오래된 정과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가 천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너졌으나 다시 일어서려는 가족, 그리고 끝내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 이들의 다음 이야기는 더 큰 파도를 몰고 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